다음은 냉수를 열매로 하여 공기조화기의 공기 냉각기에 냉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냉수를 쓴다는 것은 냉방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여름철 냉동기를 돌린다는 이야기고 냉각탑이 운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순환 시스템이 보이네요. 냉동기에서 압축기, 응축기, 순행식 셰렌 튜브로 보이고요. 팽창 밸브, 증발기로 보입니다. 증발기도 셰렌 튜브식으로 보이고 다시 압축기로 돌아가는 냉동기 안을 돌아다니는 요 냉매는 1차 냉매이고 이제 공조기로 돌아가는 공조기로 순환되는 이 냉수는 공조기니까 냉수가 되겠네요. 브라인이 아니고 얘는 2차 냉매가 되겠습니다. 2차 냉매는 여기서는 냉수네요. 냉수. 그 다음에 공조기는 AHU. 그 다음 응축기 쪽에 순환이 되는 냉각탑을 살펴보면 냉각탑은 쿨링 타워가 되고 이렇게 상황이 물이 내려오고 바람이 올라가니까 대향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수가 순환하는 요 라인이 냉각수 순환 펌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1에서 3 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은 요 기기는 냉각탑 혹은 쿨링 타워라고 둘 다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응축기네요. 응축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 압축기, 아봉팽정 중에 내용을 다 물어보는 거네요. 네. 세 번째는 증발기가 되겠습니다. 아봉팽정 중에 응축기, 증발기, 팽창배는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A와 B에 흐르는 유체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A는 냉각수네요. 이 흐르는 순환펌프. 그래서 냉각탑으로 흐르는 냉각탑과 응축기 사이를 흐르는 유체는 냉각수가 되겠습니다. B는 공조기를 흐르는 브라인보다는 냉수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지워야 되겠습니다. 냉자를 두 개를 썼네요. B번은 냉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브라인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뭐 틀리진 않는데 브라인은 부동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브라인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냉방 시스템의 압축기 주위에 흐르는 부속기기와 냉각수와 냉수의 명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여주는 그림의 공조 방식을 쓰시오. 해당하는 공조 방식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보여주는 공조 방식을 보았더니 실에 해당되는 부하가 A, B, C가 있고 급기 SA와 배기 RA가 있습니다. 환기덕트로 RA가 지나가면서 환기팬이 존재하고電波를 정리해서 배기 EA가 나가고 풍량을 조절하는 댐퍼 RA가 공조기로 들어옵니다. 외기에 해당되는 댐퍼를 설치해서 외기가 들어오면 믹싱 에어가 정리되고 에어 필터, 그 다음에 쿨링 코일, 히팅 코일, 가습기가 있습니다. 물론 3.5m/s 이상의 풍량이 되면 제수판 일리미네이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팬 SF, 이 사이는 진동을 방지하는 캔버스가 있을 수 있고요. 캔버스. 그 다음에 급기하기 전에는 체인버가 있습니다. 체인버라고도 하고 챔버라고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참바라고도 표현합니다. 소음이 크다라면 체인버가 소음 덕트 역할을 하지만 중간에 소음 덕트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 공조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 실 룸으로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공기만 들어오죠. 룸을 저는 앞으로 RM이라고 약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RM이라고 쓰면 여러분 부하가 있는 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룸에 해당되는 이 공조 방식은 전공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공기 방식 공기조화 시스템인데요. 1번은 정답을 맞췄고요. 2번 해당되는 공조 방식의 종류 4가지, 전공기 방식의 종류 4가지를 쓰라는 이야기죠. 전공기 방식의 4가지 바꿔서 설치하면, 전공기 방식은 일단 첫 번째는 단일 덕트, 지금 보여지는 방식이 단일 덕트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냉풍과 온풍을 각각 보내줄 수 있는 이중 덕트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존별로 보내줄 수 있는 멀티존 방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조기를 각층별로 놓을 수 있는 각층 유니트 방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덕트를 병용한 패키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4가지를 쓰시면 좋고요. 이 닥터 병용이나 각층 유니트나 멀티존 중에서 하나가 생각나지 않는다라면 단일 덕트 방식은 정풍량 방식과
VAV, 즉 변풍향 방식이 있습니다. 단일 덕트 VAV, 단일 덕트 CAV 방식으로 각각 편에도 정답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저는 전공기 방식은 단일 덕트, 이중 덕트, 멀티존, 각청 유니트 이렇게 정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기 방식 종류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의 공조 시스템 방식을 쓰고 특징 3가지를 쓰시오. 공조 시스템을 살펴보면 실내에서 실내 유닛이 보이고 보일러와 냉동기로 냉온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살펴집니다. 냉수와 온수. 냉수가 가는데 전기는 사실은 아니죠. 난방을 하면 난방만 들어가는 라지에이터 부분이 들어가겠고, 냉동기는 hợp식 냉동기로 보이는데요. 냉각수가 순환하는 직교류형 냉각탑에서 냉각수 펌프가 있을 것이고 냉수 펌프가 있겠습니다. 이 공조 방식을 살펴보면 덕트는 없고 배관으로만 실내 유닛으로 해당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공조 방식은 이 유닛 이름을 펜코일 유닛이라고 합니다. 펜코일 유닛은 펜코일 유니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유닛이란 말이 빠졌네요. 펜코일 유닛 방식. 이 펜코일 유닛 방식의 특징 3가지, 펜코일 장단점을 알면 되겠죠. 2번 특징은 나눠서 장단점으로 구분을 해보면 장점부터 여기다 써보죠. 1번 일단 수방식이다. 2번째 배관으로 열 전달을 한다. 물이다 보니까 열 용량이 크다. 이 정도로 보이고, 단점으로 보면 얘는 장점. 단점으로 보면 공기가 없으니까 환기가 어렵다. 환기 불량이 문제가 된다. 2번째, 실내가 오염이 되겠다. 실내 오염. 그 다음에 필터 사용이 어렵다. 필터가 고성능 필터 사용이 어렵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펜코일의 특징으로 하나를 더 보면 추가적으로는 일반 제어 방식으로 개별 제어 방식이다. 개별로 제어하다 보니 에너지 효율이 양호하다. 정설이
유리하다. 네. 그 다음에 수방식의 단점은 누수 우려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네. 총 제가 10가지 정도를 적었는데요. 특징을 이제 정리해보면, 수방식으로 누수 우려가 있다. 3가지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개별 제어 방식으로 가능하다. 두 번째, 3가지니까, 저는 요 환기불량으로 실내 오염 우려가 있다. 저는 요 3가지를 패키지 방식의 특징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송풍량이 적다, 에너지 절약이 에너지 절약했군요, 효율이 가능하다 등이 있겠지만 중에서 특징 3가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일한 수방식입니다. 수방식. 펜코일 방식은 유일한 수방식, 물로 냉난방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펜코일 유닛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냉각 코일과 관련된 용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냉각 코일에서 공기가 통과할 때 코일에 접촉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공기의 비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값이 작아지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제가 냉각 코일을 사진을 하나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보이지 않는 사진이거든요. 예. 냉각 코일은 안쪽에 이렇게 보이는 요 선이 동관이나 스텐관 등인데 일반적으로 동관을 넣습니다. 동관을 넣고, 예. 이쪽에는 튜브는 알루미늄 핀을 이렇게 구멍을 타공을 해서 여기에 핀을 끼우는 거죠. 동관을 끼우고 핀을 끼웁니다. 그러면 냉각 코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를 공기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안쪽에는 동관 안에는 냉매나 냉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안쪽에는 여기는 동관이 있고 핀들이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 안쪽으로는 냉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공기가 요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공기가 요 핀에 묻어서 지나갈 수도 있고 핀에 묻어서 지나갈 수도 있고 핀에 못 묻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핀이나 튜브를 접촉하지 않고 핀이나 코일에 접촉하지 않고 가는 공기를 바이패스 팩트 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을 쓰면 바이패스 팩트라고 하고 BF 바이패스 팩트라고 합니다. 이 코일에 묻어나가는 이 공기는 별도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접촉한 공기는
코일이나 핀의 접촉 공기는 콘택트 팩터라고 하고 CF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바이패스 팩터와 콘팩스 팩터는 1이 됩니다. 네. 제가 박이라고 했네요. 글씨 잘 바이패스 팩터입니다. 바이패스 팩터. 이 바이패스 팩터가 크다는 이야기는 냉각 코일의 효율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패스 팩터를 작아지게 하는 경우, 즉 효율이 좋아지는 경우를 세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효율을 좋게 하려면 일단 전열 면적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Q는 KF 델타 X에서 A를 키워야죠. 그래서 전열 면적을 전열 면적이 클 때 바이패스 팩터가 줍니다. 즉 효율이 상승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 광경이 작아서 계속 조밀하게 광경이 많이 들어오면 이것도 좋아집니다. 광경이 작을 때 좋습니다. 세 번째, 전열 면적을 또 키우려면 핀 간격이 핀 간격이죠. 간간이 아니고 핀 간격이 좁을 때 좋습니다. 자, 이제 전열 면적을 다 키웠거든요.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냉수 온도를 낮추면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냉수 온도가 낮을 때 바이패스 팩터가 적어집니다. 좀 좁아서 다섯 번째는 송풍량이 빠를 때보다 송풍이 천천히 가면 콘팩스 팩터가 훨씬 코일에 많이 묻거든요. 송풍량이 적을 때, 즉 풍속이 낮을 때 훨씬 더 좋습니다. 요 냉수 온도가 낮으면 공기가 따라 내려가는 속도가 늦어지니까 요거는 냉수 온도가 높을 때네. 높을 때 요거는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일단 무조건 공기 온도를 떨어뜨릴 때라고 착각했네요. 냉수 온도가 높아야 바이패스 팩터가 작아집니다. 바이패스 팩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도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름철 냉각 코일이니까 26도에 50%면 이 정도가 될 것이고, RA점이고 아웃에어점은 30한 2, 3도에서 요 아웃에어점이 될 겁니다. 요 두 개 지점을 약 4대 1 정도로 통상 믹싱을 하게 되는데, 아웃에어는 별도의 풍량으로 계산을 하겠지만 RA점에서 SHF점과 평행한 선을 작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치의 노점 온도와 이렇게 연결되는
혼합점과 그 다음에 장치 노점 온도는 요 점은 ADP 장치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도를 하면 예,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요 점을 공기를 통과하지 않은 바이스펙트라고 하고 여기서 요까지 점을 콘펙스펙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냉수 온도가 5도씨가 되지만 5도씨가 되고 실내 온도는 26도, 아웃 온도는 33도로 정리할까요? 그러면 얘는 한 28도 많이 준 겁니다. 이 28도 공기를 냉각을 시키는데 이 혼합점이 통상 10도 정도라고 하면 바이패스 팩터는 5도, 콤패스 팩터는 18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코일이나 핀에 접촉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공기를 뭐라고 하냐? 바이패스 팩터라고 한다. 바이패스 팩터를 줄인다. 작아지는 경우라면 효율이 좋아지는 경우 전열 면적이 클 때, 그 다음에 핀 간격이 좁을 때, 송풍량이 적을 때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서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바이패스 팩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